발전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화에 이어서 이 신재생에너지 다시 또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인사 한번 드렸었죠. 정회준 주임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떠세요? 한번 이렇게 촬영을 하고 나니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소감이나 뭐 생각이 좀 달라지신 게 있었나요? 생각보다 해외에 투자하는 기업이 되게 크게 투자하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우리나라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해외에서 많은 투자 유치를 하고 그다음에 수주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럼 어떨 것이냐,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유럽에서라든지 각종 규제책이나 이런 것들을 내놓는 게 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분야에 있어서는 아주 호재로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신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신재생에너지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식이 아니라 환경을 생각하면서 신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하고 돈도 벌 수 있는, 뭘까요? 직접 태양광 패널을 그렇죠. 네, 태양광 패널을 직접 설치해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 거죠. 내가 쓰는 전기 내가 조금 싸게, 한편으로는 조금 전기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한전에다 전기도 팔고, 그 다음에 친환경적으로 만들었으니 사실은 쉽게 얘기하자면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생산해냈다라는 일종의 쿠폰을 발전회사에 팔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궁금한 건 그거죠. 발전소라고 할 수 있는 개념의 규모를 만들어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고, 그걸 설치했을 때 얼마를 내가 회수할 수 있느냐. 보통 100kWh 정도가 이제 최소한 발전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단위라고 보이고 있는데, 약간 이제 변동은 있고 어떻게 설치하느냐, 어느 지역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약 1억 초중반대, 1억 초중반대, 물론 땅값 제외입니다. 네. 우리가 아파트도 건축비는 사실 평당 얼마 안 들어요. 땅값이 문제지.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발전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수익은 어느 정도 되느냐,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500만 원. 1억 5천 투자해가지고 한 달에 500이면 1년에 6천인데, 야, 그럼 나도 하겠다. 또 이제 비 오는 날도 있고. 그렇죠. 해가 24시간 떠 있지도 않는 거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100만 원대 후반,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고. 그래도 나쁘지 않은 수익입니다. 1억 5천 들여서 넣어놓고, 그 다음에 뭐 100만 원대 후반이라고 한다면 넉넉 잡아 200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1년 동안 2,400이니까 수익률을 따지자면 꽤 높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땅값. 땅은 어쩔 것이냐. 땅이 있어야 뭘 짓죠.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땅도 넓은 게 있는데 농사 짓기 좀 힘들고 어렵고, 이런 분들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가지고 발전을 통해서 이 돈을 벌어들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를 하셔야 될 거는, 지금까지의 정보는 굉장히 초기 단계다 보니까 거기서 홍보에 가까운 그런 것들에 치중되어 있다는 거 좀 주의를 하시고,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돈을 버는 일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단점들이 뭐가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투자를 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땅부터 사시길 하시려면. 자, 그럼 신재생 에너지 테마 중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이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태양광 분야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느냐, 또 풍력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그리고 뭐 수소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태양광 하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 나눴었죠. 실제로 주임님도 관심 가지고 보고 있는 하나솔루션. 이거 절대 투자법이 아닙니다. 하나솔루션이라는 곳이 실제로 시장을 굉장히 크게 선점하고 있고, 대장주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점유율도 높다. 그리고 미국의 IRA 정책과도 이제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굉장히 큰 성장성을 보일 것 같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분야에 투자를 할 때는 어떤 관점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단기간에 수익을 낼 생각은 하지 마셔라 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도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좋은 소식이 있기도 해요.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소 배출이나 이런 것들을 더 급하게 줄여나가겠다, 그걸 훨씬 더 쪼이겠다, 이런 이제 추세로 나가고 있고, 뭐 유럽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도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으니까, 이런 추세에 있어서 하나솔루션이 어떤 이제 반사이익을 받느냐, 그런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신 다음에 대장주 혹은 그 대장주를 쫓아가고 있는 다음 후발주자가 뭐가 있는지 이걸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태양광 얘기는 지난번에 나눴으니까 이번에는 바람 얘기를 나눠볼게요. 풍력발전소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고속도로 지나가면서도 네. 많이 보고. 그죠, 제주도나 뭐 강원도 이쪽에 가면 엄청나게 큰 바람개비 가까이 가면 무서운 풍력발전소가 있는데, 우리 발전회사에 계신 직원분의 입장으로서 풍력을 통해서 발전을 시키는 원리,
더 설명을. 일단 석탄 화력도 네. 그 보시는 거랑 똑같이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이제 발전이 되는 거거든요. 석탄을 이용해서 이제 물을 끓여서 그 증기로 터빈을 돌리느냐, 네. 풍력 발전은 그 자연 바람을 이용해서 이제 터빈 같은 프로펠러를 돌리는 거죠.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바람이 불면 바로 터빈이 도니까 네. 뭐 중간에 물을 끓이거나 뭘 태우거나 할 거는 전혀 없으니 완벽한 친환경이겠네요. 맞습니다. 완벽한 친환경인데 공해는 있더라고요. 소음. 난생 처음 들어보는 묘한 소음이 있고, 그 다음에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해는 늘 어쨌든 뜨잖아요. 뭐 밤에는 지고 낮에는 뜨고 흐리기도 하고 비도 오기도 하지만 그런 거 따져가지고 연간 연평균 일조량 생각해가지고 설치를 하면 되는 것인데, 바람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바람이 안 불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해서, 특히나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작년 한 해 동안 바람이 이 풍력 발전 단지에 아예 불지 않아서 발전 자체가 불가능했다, 어려웠다라는 뉴스들도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풍력 발전의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도 친환경이니까, 완벽한 친환경이니까 풍력 발전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래 에너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이 풍력 발전에 또 글로벌하게 이 대장주라고 꼽을 수 있는 기업이 어디 있는지 하나 들어봤습니다. 하나 어디? CS 베어링. CS 베어링. 네. 야, CS 베어링과 CS 윈드. 이 CS 윈드라는 곳이 풍력 타워 시장의 17%. 이게 우리나라 시장이 아니라 세계 시장의 17%를 지금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대장주라는 소리를 듣는데, 명실상부 세계 1위 업체입니다. 국내에서보다도 해외에서 많은 비중을 선점하고 있는 게 이 CS 윈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려 2021년, 재작년에는 매출이 1조가 넘어갔어요. 1조 클럽을 달성을 했는데, 2018년, 그러니까 2021년으로부터 3년 전 매출은 5천억 원이니까 2배가 상승한 겁니다. 앞으로도 충분히 전망이 좋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자, 그러면 CS 윈드 사시라는 말씀처럼 들리시나요? 네, 좀 귀가 얇은 사람이면 바로 구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러면 CS 윈드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그리고 미국에서 얼만큼의 뭐 수주를 따르느냐, 이런 것들도 보실 필요는 있는데, 지금 막 시장을 끌고 나가는 종목보단 가능성 있고 성장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것, 대장주를 찾는 것, 주도주를 찾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에서 관련주들에 대한 공부도 겸사겸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태양광하고 풍력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가 또 남았죠. 수소 있습니다. 수소 있습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수소도 여러 가지 수소가 있어요. 그린 수소, 그리고 그레이 수소. 그레이 수소. 도대체 수소를 통해서 어떻게 자동차를 불리고 어떻게 발전소를 불리느냐 봤더니, 물이 이제 분해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전기. 그런데 그 물이 분해되는 과정을 어떻게 만들 거야 라고 했을 때, 여기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같은 이 친환경적인 에너지로 물을 분해해서 여기서 에너지를 얻는다 라고 부르면, 이 과정에서는 전혀 탄소 배출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이거를 이제 그린 수소라고 부르고, 그렇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물을 분해하면 그 물을 분해할 때 뭔가 안 좋은 것들이 나오니 그걸 이제 그레이 수소라고 하는데, 단점이 있죠. 미래형 에너지라고 하니까 지금은 하기가 어려운 기술들, 혹은 가격이 아주 많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기술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장에서는 많은 관심을 갖는 종목들이 있어요. 미국에도 수소 관련된 대장주가 있겠죠. 여기가 플러그 파워라는 곳인데, 2023년 올해 1월에 저는 이거 못한 줄 알았어요. 48%는 한 달에. 거의 절반 정도가 오르는. 그죠? 100만 원짜리 주식이라고 한다면 148만 원이 된 거예요. 이 시기에 퓨얼셀이라든가 뭐 발라르드 파워라는 다른 수소 관련된 종목들도 있었거든요. 여기도 44%, 40% 각각 상승을 했습니다. 그 미래적인 에너지를 지금 현실에 자꾸 접목을 하려는 시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호재로 작용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국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IRA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나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거기에서 수소 허브 건설에 우리 돈으로 약 10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한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2030년까지 수소차 운영 대수를 늘려서 100만 대에서 200만 대를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23년까지 주요 도로에다가 매 100km마다 하나씩 수소 충전소를 의무적으로 만들겠다,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수소 관련된 업종이나 기업들에 대한 주가 흐름을 잘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도 그런 기업들에 있어서 수소를 단순히 발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운반하고 저장하는 기술들에 뛰어난 능력들을 가진 기업들이 있었죠. 자, 일단 대장주라고 한다면은 두산 퓨얼셀 아니면 뭐 S 퓨얼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회사들 말고도 연료전지 외에 수소를
저장하는 시설들, 수소를 저장하는 그 통을 만드는 소재를 만드는 회사들, 여기까지는 확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인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2차, 3차, 4차까지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머니가 되는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투자해도 될까라는 주제로 우리가 얘기를 나눠봤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이 가는 분야는 셋 중에 뭐예요? 아무래도 그 수소에서 48%라는 수치가 너무 충격적이라. 아, 불안한데.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네. 수소는 이제 날씨에 관계없이 풍력이나 태양광은 이제 날씨가 안 좋으면 발전이 안 된다거나 예. 하는데 수소는 날씨와 관계가 없거든요. 오, 그래서 저는 원래부터 이거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진짜로요? 네. 그 48%. 아니, 48%도 물론 좀 충격이긴 했지만 네. 원래 수소에 좀 관심이 있어서 원래 수소에 관심 많은. 네, 좀 더 공부해 근데 보겠습니다. 설득력 있어요. 날씨에 관계없이 수소는 친환경 에너지로서 발전을 할 수가 있으니 좋습니다. 그런 나름의 논리와 원칙을 가지고 사실 이 투자에 대한 방향을 세우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2회 동안 함께 했는데 어떠셨어요, 소감이? 굉장히 많은 정보들도 얻었고 네. 또 48%뿐만 아니라 저는 풍력이 가장 큰 세계 1위가 우리나라 회사인지 몰랐거든요. 예. 이런 좋은 정보들도 얻고 가면서 주식에서 한번 좋은 성과 내보겠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정혜준 주임님 감사합니다. 꼭 공부를 선행하는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어떻게 마무리 짓는지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머니가 되는 에너지